이병태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 역사의 성역화를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고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이병태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성역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성역입니까? 아니 진짜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저 내용은 성역 논란을 떠나서 최민희 의원의 글은 전당대회용 글이죠. 그렇죠. 지난 토요일에 이병태 위원장이 글을 쓴 걸 보면서 우와 전당대회에 핫 이슈가 하나 더 생겼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인사가 이병태 그렇죠. 무려 총리급이에요. 총리급. 네. 규제합리화위원회 네. 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난번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유튜브 하면서 막 청와대에 비판했을 네. 때 그때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모셔와서 이른바 적통 논쟁에서 네. 뉴 이재명을 비판했을 때 대표 주자가 이병태 교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떡하니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5.18 문제를 꺼내서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역 논란을 떠나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이 논쟁이 지금 표현의 자유랑은 조금 결이 안 맞게 흘러간 그렇긴 거거든요.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병태 교수 이슈는 전당대용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민주당 내의 다양한 갈등으로 촉발될 네. 거라고 보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제정됐고 또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 네. 그 역사적 정신을 이어받는 내용이 아예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 민주화 운동 전에 있는 전야제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잖아요. 네. 저도 과거 최고위원 시절에 전야제를 한번 가봤는데 아. 문화 행사를 굉장히 크게 그렇죠. 금남로 행진도 하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왔냐? 이준석으로 드는 액은 매불쇼로 맞고 네. 뭐 국민의 힘으로 드는 액은 누가 맞고 네. 이렇게 해서 전야제로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문화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 행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노란을 끌고 왔잖아요. 갈라치기를 했죠. 그러면 같은 문제예요. 누군가는 이 5.18에 대한 문제를 스타벅스에 있는 행사를 가지고 네. 굉장히 폄훼시키고 문제를 삼았던 거고 여기 있는 전야제로 그 아픈 역사를 보다듬어야 된 누군가는 이걸 정치적으로 끌어당겨서 또 5.18을 갈라치게 이용했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한쪽 문제는 슬그머니 지나갔습니다. 네. 그때 5.18 전야제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해명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네. 변명하기에 바빴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없죠. 근데 여기 있는 배재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몇몇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6개월 출전 정지로 전체 학생들의 문제로 끌고 갔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배재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이런 교육들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들어가는 정치권의 문제를 이제는 좀 끊어낼 때가 됐다. 그러니까요.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김성윤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진짜 이준석으로 드는 액은 아, 매불쇼로 여기 막아야 한다는 이 개혁신당 입장도 그때 공문을 보내셔서 받으셨잖아요. 회신을.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냥 단순 풍자라고 했던가요? 아마 그 해학. 주최 측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사실 보수의 입장에서 5.18을 인정하고 챙겨야 된다고 보수 쪽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대상을 저렇게 삼아가지고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아니 광주시장을 제가 찾아갔을 때 강기정 네. 네,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저희가 묘비 참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 이게 정치가 올바르게 가는 길이구나.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었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웠죠. 전 솔직히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정말 절망에 가까울 정도의 실망이었어요. 이렇게 노력한 것을 저렇게 안 받아주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겨우겨우 좁혀놓은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네. 이거 배제고 상황도 마찬가지죠. 저는 배제고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정치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팀 전체 6개월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과연 나왔을 것인가. 지금 높은 수위의 이 처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실질적으로 그 운동 경기나 이런 걸 해서 가서 보면은 그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네. 친구들이 정말 5.18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거고 저 사람들 정말 빨갱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조롱을 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편 투수를 괴롭히고 우리 팀이 이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하다가 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은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럼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걸 왜 미성년자인 이 친구들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벌백계로 삼아야 된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일벌백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하고 뭐 바로 잡고 좋습니다만 처벌이 과한 부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이 처벌이 과한 것이 정치권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좀 손 떼고 저렇게 사과하러 가면은 그 사과하러 간 것을 또 광주제1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받아주실 부분 받아주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한 단계 넘어가야죠. 근데 오히려 지금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정치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숟가락을 이렇게 얹을 필요가 네. 있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강대기 변호사한테는 이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특히나 김남준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의원은 사퇴해라, 사퇴가 답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즉각 사퇴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병태 위원장의 입장이 바뀔 일이 없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본인은 이재명 정부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병태 위원장의 이러한 뭐 이 발언 이후에 어떤 내용, 여당에서의 공격과 이병태 부위원장의 어떠한 뭐 이런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성역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신성한 지역입니다. 네. 예, 함부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네. 함부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뭐 인물이나 지명이나 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죠. 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 자작극이니 뭐 미국에서 뭐 천안함을 폭침했냐니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료를 가지고 서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퉜을 뿐이지 천안함은 성역이다,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진보 인사들이 5.18만 가지고 굉장히 성역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실어 놓으세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선서를 하고 5.18을 성역으로 하겠다,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 국민에게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병태 그 위원장이 뭐 사퇴는 안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못 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청년부를 만들던 뭐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그 나름의 중도실용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ABC 이론 중에 A가 아닌 C 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기조로 갖고 갈 건데,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때는 5.18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저런 글은 그냥 전당대회 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5.18 성역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가 곧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네. 성역인가 아닌가, 국민 대다수가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저는 이제 5.18을 직간접적으로 겪었 세대거든요. 왜냐면 저 5살 때 일어난 일이고, 당일날도 좀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짜 5월 달에는 항상 데모를 했었거든, 광주 시내는. 진짜 그래서 저는 그 군명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그 뭐지 체류탄 냄새 맡는 게 일상이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 항상 5, 6월이면 항상 데모를 했었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 광주 시민들한테는 많은 아픔이기도 하고 저는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정말 뭐 그 희생을 그러니까 진짜 희생이 정말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5.18을 너무 정치인들이 이용만 하는 건 이제 좀 그래요. 이제는 역사에 맡겨줬으면 좋겠어. 역사적인 일이고 당연히 그 가치를 누가 부인합니까? 뭐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도 됐고 국가가 제정한 날짜가 됐기 때문에 기념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고 진영의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걸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5.18 관련해가지고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5.18 뭐 당연히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뭐 이걸 가지고 뭐 광주 시민들이 피해 의식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건 오히려 정치권과 소위 5.18 관련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서 이번 상황이 배제고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고 네. 앞으로 교육시킬 거 교육시키고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여기다가 응원 하안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정치인들이랑 정치꾼들이 빠지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렇게 숟가락 안 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까 전야제 얘기 잠깐 드렸는데 네. 그때가 국민의힘 인사가 가서 전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을 어쨌거나 대표해서 전야제 시작부터 행진까지 쭉 같이 했는데 네. 역시나 현장에 가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가서 자리를 앉으려고 이제 그 전야제 행사를 네. 보려고 앞자리에 오라고 이제 안자리에 앉으니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앞자리에 앉냐? 아 진짜. 라고 했을 때 제 옆에 손을 잡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오! 라고 네. 소리 질렀던 사람이 강기정 시장이에요. 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정치꾼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배격을 정리하고 함께 화합돼서 가자고 하고 그때 이제 5월을 경험했던 5월 어머니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주먹밥을 이렇게 손수 건네줘서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네. 받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함께 화합할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다가서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죄를 뿌리는 역할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5.18이라는 건 진짜 저는 5.18 관련해서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독재,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정신 이것도 상당히 숭고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저는 이게 후세에 조금 더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그 주먹밥 정신이에요. 그때 광주역 앞에서 그냥 어머니들이 뭐 시위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그냥 나눠주면서 그렇게 독려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워낙 좀 봉쇄가 된 상황이에요. 그 도시 전체가.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누군가는 막 이걸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돼 있어. 그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저는 5.18의 성역화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예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성역화라는 거는 결국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5.18은 우리 아픈 과거, 아픈 기억으로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전유물로 해서 성역화를 시키면 오히려 국민들은 거부감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18을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거 민주 진영이 오히려 좀 뼈아프게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남들에게 뭐라고 할 거면 본인들이 더 그거를 잘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민주진영 진보 인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전야제 때 그 룸사롱 가서 그런 거 저는 아무리 과거 일이라도 이분들 정말 저는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에서 터트린 일이잖아요. 저희도 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저는 자신의 폭력 행위를 갖다가 5.18 얘기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실제로 그랬다 진짜. 하더라도 맞아요. 이런 핑계는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괜찮고 남들은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자체가 5.18을 자신들의 것만으로 전유하려는 맞아요. 목적으로 근데 보이거든요. 전 정원호 후보가 그 5.18을 핑계로 댔다는 게 좀 화가 났어요. 저도 화가 납니다. 진짜 네. 누군가를 때렸어. 경찰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네. 근데 야 이게 5.18 때문에 우리가 논쟁이 일어나서 내가 화를 못 참아서 그랬어. 그럼 5.18이 이유면 다 때려도 되는 겁니까? 누구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5.18을 누구 때리는데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5.18을 갖다 쓰라 그랬네. 나는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실망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끝까지 뭐 어떠한 뭐 해명도 없이 끝나버렸지만은 그 평가가 나는 어찌 보면 서울시장 결과로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